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며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노래 아시죠? 같이 불러주세요. 호수에 물린 지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벌써 2달이 넘었네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감사합니다. 3월 말부터인지 3월 중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코스피 고버스 2526 50인가 60인가 70인가 아무튼 2526 그 코덱스 인버스 2X에 물린지 2달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150원은 넘어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커녕 뭐 그냥 막 주구장창 코스피는 오르더니 굿버스가 1900원 초반인가요? 그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0% 이상 마이너스를 맛보면서 진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런 나의 어떤 젊음의 시간과 시간은 계속 가죠. 젊음의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그렇게 좀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성령이 오셨네 가사처럼
깊은 한숨 내쉴 때 아, 조승우 씨는 진짜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예전에 뭐더라? 그 조승우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음, 지킬 박사와 하이든가요? 그것도 되게 진짜 여러 번 들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근데 이것도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같이 이렇게 녹음하면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 세상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가사가 유난히 와닿네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숨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음, 뭐, 이렇게 한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래도 조만간에 여전히 소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카톡 단톡방에 고포스 물린 분들 모임방 같은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뭐 저는 2150원 좀 넘어가면 저 익절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그 방 안에 1900원대, 2000원대 초반대도 계시긴 하는데 4000원대라든가 5000원대 이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코스피가 인간적으로 진짜 떨어지질 않으니까요. 삼성전자 메모를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것도 내피셜인데요.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지금 음, 제 친구도 삼성전자를 수천만 원어치 산 걸로 알고 있어요. 1월에 9만 원 넘을 땐가요? 그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이때 막 유튜브라든가 여기저기서 막 추천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시세가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고버스도 많이 산 것 같아요. 개인들이 고버스. 개인들이 많이 사면 이 슈퍼컴퓨터가 걔네가 쓰는 컴퓨터가 있겠죠. 뭐 슈퍼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일반 컴퓨터로 뭐 매수량이라든가 뭐 거래 금액이라든가 다 파악이 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뭐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냥 게임의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두각시라든가 또 마리오네트인가요? 그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끈으로 연결된 거를 손으로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는 손으로 집어넣어서 직접 손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조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런 영적인 법칙을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농락당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뱀이 흙을 먹으라는 저주를 당했듯이 그 흙이 진짜 흙은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갖고 놀면서 그렇게 연단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명칭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얘네들이 오재미 있죠. 오재미로 오재미를 던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중간에 있는 개인들을 놀려먹는 느낌이에요. 그 수학적인 명칭으로는 특히 ETN 상품, 수학적 명칭으로 뭐 괴리율이라든가 롤오버라는 그런 상꽤 난해한 그런 기술적인 용어를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가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ETF건 ETN이건 이런 걸 ETX라고 부르는데 저도 뭐 여기 투자 실패를 한 적이 있죠. 수천 날린 적이 있는데 그냥 오재미 게임에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돈을 버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조건식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영적이건 뭐건 간에 그런 걸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적인 인간은 그냥 물론 수익이 많이 난다고 죄가 없고 일반적인 인간이 죄가 더 많고 원죄가 많고 뭐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평균적인 인간은 그냥 죄를 어쨌건 죄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개인들이 사는 것이 어떤 연단이 오는 그런 신호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느끼기로는 삼성전자라든가 고퍼스라든가 뭐 좀 유명하고 이름 있는 그런 종목들의 개인들이 몰리면 지수 플레이라는 걸 하잖아요. 개인들이 함부로 못 사는 거 있죠. 함부로 못 사는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제 가설입니다. 저 욕하지 말아주세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거품이거든요. 웬만한 깡 아니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뭐 개인이라는 이름이 있겠지만 이것도 명분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뭐 개인이 뭐 몇 프로 갖고 있다. 근데 진짜 개미랑 이것도 그냥 가설이에요. 명분 개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걔네들만 알겠죠. 조작 세력들만. 그래서 진짜 개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경험상. 진짜 개미가 많으면 그 종목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 개미가 많으면 오르는 거예요. 그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미 없는 데만 골라가지고 가설은 이겁니다. 개미 없는 데만 아예 없진 않겠죠. 개미 덜 있는 곳만 골라서 지수를 쳐 올립니다. 그러면은 손해볼 건 없거든요. 왜냐면 쳐 올릴 때 따라붙는 개미가 있고 걔네들이 따라붙으면 또 내리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을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 방향성을 모른다라는 건 뭐랑 같냐면은 제 생각에는 개미가 어찌 행동할지 모른다. 이거랑 동의어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수의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근데 개미가 어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신뢰하고 보는 게 신용 그 양이거든요. 개미들이 많이 흥분을 해서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으로 주식을 많이 산다면 신용으로 그게 이제 지수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또한 하나의 그런 작은 변수라는 거죠. 뭐냐면 너무 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비중치는 아무도 모르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비중치조차도 그 함수조차도 그래서 어, 그 모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좀 느껴졌어요. 개미 가는 데만 안 올려주는 건 되게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리고 개미가 사면 내리고 또 내렸다가 개미가 손절하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공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과 가설입니다. 이 가설이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눈앞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설명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뭐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으로 당연히 가는 주식도 있겠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세상에는 그런 조작과 그러니까 진카와 뻥카가 있듯이 이런 의견도 분명히 이런 가설도 분명히 귀담아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은 윈 게임도 맞죠. 주식도. 왜냐면은 음,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은 오르는 거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애매한 애들. 그런 애들 가지고 지금 또는 어느 바운더리 내에 있는 최대 최소값 사이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작을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면 그럼 그 개미는 또 이 주식시장을 우습게 보고 어딘가에 또 비중 투자를 하겠죠. 그럼 그 순간에는 거기에 잡히는 물고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주식시장이나 뭐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어떤 분이 또 뭐 덕을 쌓아라 이런 말도 하시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을 쌓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소액으로 그렇게 조금씩 넣어놓으면 걔네들도 그냥 송사리로 알고 쳐 올려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익절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만족하는 자세로 한다면 그러면 롱런 하지 않을까? 근데 롱런을 하는데 그 롱런 하면서 그 마음고생과 그 돈? 취미로 즐기면 괜찮겠네요. 근데 그 시간의 가치가 귀한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상반기가 6월 말이고요. 6월 말 안에는 진짜 굿버스 2150원 꼭 오길 바라면서 6월 말에 안 오면 12월 말까지 또 기다려야죠. 제가 굿버스를 한번 손절한 다음에 많이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물타기 하면서 그냥 버텨볼 생각입니다. 코스피 4천을 가던 5천을 가던 그냥 버텨보려고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망할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 급이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뭐 4천, 5천만 갈까요? 만, 2만, 3만도 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화폐 가치가 똥이 되는 거니까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증시를 앞으로 보여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거품이 거쳐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부채는 많이 청산하고 투자 금액을 줄여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아예 접든가 뭐 그럴 생각입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세네요. 13,700 여전히 셉니다. 만 아래로 안 내려가겠죠? 네. 그냥 뭐 계속 올랐던 애니까 모르죠. 또 만 아래 내려갈지도.